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다들 보셨죠? 네. 네. 그거 평가부터 해봅시다. 최민희 전 의원 잘했다 하실 거죠? 뭐 무엇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고요. 잘한 부분도 있고 뭐 또 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네. 대통령께서 새 시대의 맏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좀 큰 틀의 흐름을 좀 다 같이 잘 사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예. 뭐 여러 가지에서 새 시대의 맏형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네. 기자회견 방식도 좀 새롭게. 네. 네. 뭐 질문권 얻으려고 한복 입고 나온 기자도 있고. 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저 형식하고 내용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 관해서는 이따가 또 따로 물어보실 네? 것 같아서 네. 워낙 그 현 정부 청와대가 형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해요. 보여지는 것. 새 신경을 많이 쓰니까 뭐 탁현민 행정관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형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았던 거는 그 1분 1답 기자회견 진행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러워 보이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그리고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몇몇 질문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머뭇거리시거나 곤혹스러워하기도 하고 한참 생각을 좀 하다가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그런 거는 이제 좋았고요. 네, 이제 네. 굳이 지적을 하자면 왜 기조 발언하고 1문 1답을 굳이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형식에 너무 신경을 쓴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그 기조 발언 하신 데는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의 중앙 현관 앞이에요. 아니 중앙 계단 앞에. 그리고 영빈관 1문 1답이 진행된 영빈관하고 청와대 본관은 좀 떨어져 있어요. 굳이 그렇게 이동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기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기조 발언하는 현장에는 없었죠. 네, 예, 네. 1문 1답 하는데 미리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붉은 카펫이 쫙 깔린 그 계단 이 뒤에 계속 대통령 기조 발언을 몇 분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0, 30분? 그동안 그 붉은 이 카펫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각적인 부담, 또 빨간색을 좋아하는 저 중국이나 뭐 그런 거를 연상하게끔 해서 그거는 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자회견하고 관련해서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기자회견 좀 자주 하시라. 예. 불통의 상징이었던 전임 정권하고는 좀 차별화를 하시려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표방한 대통령치고는 기자회견에 너무 인색하셨어요. 더 자주 해라. 네, 지난 20개월 동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포함해서 3차례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A4 용지 들고 이제 정책 지시하는 이런 모습만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하시라. 트럼프의 경우도 보세요. 그 설령 기자들하고 싸움을 할지언정 되게 자주 하잖아. 그러니까요. 주말에 그 별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그 짬짬이에도 한두 개 그냥 질문 예, 받아주고 예.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더 자주 말씀을 하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모든 정권을 향해서 했던 얘기라서 예. 그게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예. 이 저 기조 발언하고 저 장소 바꾼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러면 영빈관을 더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그게 영빈관에서 만약에 그 발표를 기조 하시면 발언, 네. 거기에 또 뭐 세팅이 또 들어간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자 수가 더 제한돼서 그 타협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얘기가 다 나왔어요. 미리. 그래서 기자 수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불편해도 분리할 것이냐. 그런데 기자가 좀 더 많이 들어오도록 198명인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네. 그쪽을 택한 거라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뭐 하여튼 장소 문제여서 그거는 현실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던 세팅이 것 같은데요. 필요해서 기자들이 이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 단상하고 뭐 최소한의 장치에 많은 공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그게 몇 센치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 현실적인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뒤에 그 붉은 카펫을 그냥 화면 전면에 다 붉은 카펫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시각적인 피로도를. 새누리당 색깔이고 자유한국당 색깔이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런 얘기를? 아니 저는 새누리당 색깔을 문제 삼으시니까요. 삼으시니까요. 좋고요. 그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그게 거는 가끔 보면 괜찮은데. 최민희 전 의원도 동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3번만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거는 다 알려져 있는 해외 얘기인데. 순방 갔다 오면서 트럼프식의 어디 가면서 질문 받았다를 예로 드신다면 그런 거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자회견의 숫자를 늘리는 거랑 네. 그렇게 자주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랑 모두 합쳐서 더 늘려라. 네. 뭐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진수희 전 의원이 평가 네.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해 보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 성장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소득주도 성장은 뭐 단 한 차례 언급했다고 뭐 기사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아마도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거의 어닝 쇼크에 예. 준하는 그런 실적 그리고 올해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이 있죠. 그런데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고용 2018년 고용동향 발표 내용이 보면 이제 9년 만에 고용률 최저 그다음에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실업률 최고. 이거는 사실은 일자리 정부 표방한 정부치고는 매우 국민께 면목 없는 성적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낀 것 같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성장 전략이 될 수 없음을 자인한 거 아닌가. 이거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단 이 혁신 성장 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사실은 맡겨놔라. 혁신 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뒤처지는 섹션이 이 정부나 정치권일 수 있는데 뭔가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디자인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거는 과거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절했을지 모르나 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저히 뒤에서 뒷받침만 해줘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기에 문외한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혁신 성장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벌기업 대기업은 그냥 정부가 규율만 법 위반만 그러니까 규율만 강제하지 간섭도 지원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혁신성장 벤처 이런 거는 중소벤처기업은 정말 그 놀이터를 규제를 완전히 혁파해주고 마음껏 뛰놀면서 거기서 창의력이 생겨나도록 이렇게 하면서 한두 번 실패해도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해도 지원 좀 계속 해주고 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최근에 왜 그 대통령께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말이 가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업 정책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얘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산업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였던 게 맥락이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아니다 기다 하면 또 엉뚱한 논쟁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소득주도 성장만을 언론이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부각시켜서 그렇지 애초에 포용적 성장 국가의 세 기둥은 소득주도 성장하고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공정경제 부분은 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정책 간의 불일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 말씀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혁신성장은 뭐 저도 100% 찬성이고요. 사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일자리 창출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혁신 성장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경제 기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을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혁신 부분은 사실 정부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규제 혁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 규제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뭔가 관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게 많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제 혁신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바를 잘 들어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균형을 잡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쟁은 이 정도 한 말씀씩 듣는 걸로 끝내고 이제 이번에 청와대 인사들 개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 이거는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오늘은 되게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저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친정체제 구축입니다. 친정체제. 예, 노영민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다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유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2기 청와대는 탕평, 포용, 쇄신 인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그리고 이 노영민 실장이 취임하던 첫날 직원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3가지를 성과, 경청, 규율 3가지를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성과가 없었고 일방통행이었고 경청보다는 그다음에 기강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규율을 강조하는 이제 그였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지적한 성과 문제 있잖아.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성과는 청와대가 내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내는 거다. 청와대는 각 부처가 성과를 내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청와대가 성과를 내려 하면 계속 청와대 위주의 국정운영, 청와대가 그립이 너무 센 내각은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이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의 경우는 지금 청와대 들어가시면 내년 총선 출마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또 더더욱 국민을 위해서 정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저는 친정체제 구축이라고 해도 순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바란다. 예,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이 공보 홍보 라인에 있어서 좌편향 이념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보 수석이죠. 국민소통 수석. 네. 윤도한 MBC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국정홍보 비서관에 여현호 한겨레 기자 출신 논설위원. 예. 그다음에 현재 대변인 김의겸 유임이 됐는데 한겨레 기자 출신이에요. 이 MBC 노조위원장의 한겨레 기자의 한겨레 논설위원 이건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좌이념적인 그런 언론인들이잖아요. 이런 라인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이런 인상을 주기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3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공보 홍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론사에서 바로 온 것에 대해서 지적이 네네. 있었죠. 우리 정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를 2 그룹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우리 정부가 하면 다르다? 이거는 결국 자칫하면 이게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을 권력에 영합하는 기자와 공공성이 뛰어난 기자로 이렇게 구분한 이런 것들 문제다. 예. 그리고 포인트. 이제 내가 하면 다르다라는 잠깐만요. 식이, 3포인트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첫 번째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씩 해보세요. 예, 첫째는 친정체제 부분 그리고 쓴소리 부분은 저는 이 쓴소리를 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쓴소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쓴소리를 통해서 더 일을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쓴소리를 기준으로 보면 가깝고 대통령을 잘 아는 분들이 건전한 쓴소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별로 공은 없는데 발탁된 분들은 쓴소리 더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친정체제라고 말을 하시는데 긍정적이겠죠. 네, 그건 예. 뭐 순기능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 거랑 예. 같은 근데 거네요. 그거 순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노영민, 강기정 두 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과 같이 가면서 쓴소리를 하라고 한 거고. 예. 근데 저는 쓴소리의 의미를 좀 재규정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탕평 포용 쇄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네, 탕평과 노영민, 강기정 이 두 분의 인선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청와대를 운영하면 기본적인 중요한 포스트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예. 그리고 탕평은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하는 부분의 탕평이지 뭐 핵심까지 탕평해라. 저는 이거는 맞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성과 경청 규율 부분에 있어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협회하게 노영민 그 비서실장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의 전반적인 성과를 내는 해가 돼야 된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과연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냐, 내각에게 좀 더 중심이 이종돼야 되는 거냐, 그거는 뭐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검토가 아니라 그 내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맞다고 봐요. 본다. 네. 저는 내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요 지금. 아니 지금이 아니고 박근혜 때 더 했고요. 아니 박근혜 때는 예.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이 한 거잖아요. 최순실이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아니, 포인트 그러니까. 공보 홍보 라인이 좀 좌편향으로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한겨레와 MBC가 좌편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개념으로 색깔론을 또다시 들이대서 이걸 평가하는 건 저는 뭐 시대착오라고 생각을 좌파우파가 하고요. 왜 색깔론입니까? 그리고 한겨레에 물어보세요. 좌편향이라고. MBC에 좌편향 됐냐고 친북이라고 물어보세요. 얘기하면 그게 색깔론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요. 저는 친북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셔서 말을 끊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제 얘기도 좌파우파는 들으셔야죠. 분명히 색깔론하고는 구분을 해야죠. 일종의 색깔론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좌우가. 좋습니다. 어쨌든 MBC와 한겨레는 좌편향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균형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2명이 홍보 라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 수구 보수 언론의 기자 출신을 데려와라.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권원 관계가 건강한 긴장 관계여야 한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신데요. 이제 이 여연호님이나 뭐 MBC의 윤도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잘 모른다.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 뭐 기사를 통해서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분들이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해온 분들이다. 저 이건 동의합니다. 저도 글을 많이 읽었고 행적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연호 논설위원이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왔다든지, 그다음에 윤도한 수석의 경우는 그만두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만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감이 있거든요. 수석이. 그래서 그분은 모르지만 바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가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일을 잘하는지 지켜볼 일이죠. 아니 저는 이거는 제 명예를 위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좌파 우파 구분, 보통 진보 보수 구분, 그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친북이라 그러면 저는 색깔론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로 하는 걸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색깔론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좌우로 아니에요. 언론을 평가할 시대는 그거는 지났거든요. 좌파 우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네, 좌파 우파도 불명확하고 우선 진보 그러니까 보수도 불명확하죠. MBC의 노조위원장 출신 또 한겨레 신문을 좌편향적 언론으로 보시는 거는 진수희 전 의원의 시각이고,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본다고 봐요. 어쨌든 거기인데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런 기본적 시각 차이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청와대 인사 역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